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4일 낮 12시 42분입니다. 자바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삽질부터 바보짓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요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 소문자로 쓰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구글 같은 데 물어보니까. 그래서 챗 GPT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문자 자바가 맞아? 제2대문자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라고 물었더니 일단 네 맞습니다인데 이거는 영문 표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언어로서의 이름은 자바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아예 쐐기를 박아줘요. 주의해달래요. 어찌나 창피하던지. 일단 그 표기부터 잘못돼가지고 첫 번째 바보짓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자바가 맞다. 이렇게 J만 대문자로 쓰는 게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좀 심각한 바보짓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바의 버전이라는 게 있으면 빼기 10을 해서 하나보다 요렇게 혼자 뭔가 착각을 한 거죠. 제대로 착각을 한 건데 인공지능도 아닌데 무슨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거지. 참 왜 그랬는지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요거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지? 버전 숫자가 있으면 빼기 10 하면 되겠구만. 요렇게 판단한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다시 책도 뒤져보고 제가 찾았던 자료 보고 다시 했는데도 왜 이런 착각을 했는지 끝내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그 연장선에서 얘를 이해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대전제를 제가 잘못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전 1일차 영상에서 바보짓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라클의 이제 그 자바 아카이브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바 아카이브에 가보니까 프리비어스 자바 릴리즈가 있다고 여기도 보니까 이제 J가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로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자바를 처음 접했던 시점이 대략 한 요때였던 것 같거든요. 97년 8년이니까 아마 요때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자바 1.4일 때까지만 정수 해가지고 이렇게 자바 1.4 이런 식으로 표기하다가 요게 이제 1.5로 넘어가면서 1이 빠지고 5가 되는. 근데 아마 여기서 제가 1이 빠지고 해서 이거를 빼기 10을 하면 되겠구나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1.5가 아니라 이제 5로 바뀌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버전이 올라갔고 그래서 자바 17하고 7은 당연히 이제 서로 다른 버전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롱텀 서비스가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는 찾아봤었는데 그냥 읽다 보니까 알게 됐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버전 부분 이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버전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신규 시스템 같으면야 그냥 최신 버전을 바로 적용해도 문제 없다 그러면 이러면 되는데 기존 시스템이 예를 들면 자바 10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도 되나요 했더니 안 돼요 라고 만약에 그래버리면 여기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유지 보수하다 보면. 그래서 버전은 이제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요걸 실수한 거는 바보짓 치고는 좀 크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과 관련돼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저의 바보짓이 발견되면은 항상 제보해 주십시오.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너 바보짓 했다라고. 그래야 고칩니다. 또 지적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앞으로 저의 바보짓은 계속될 예정이니까 자바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지적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재밌는 바보짓인데, 저는 이제 자바에도 비트 연산자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비트 연산자가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책을 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입문서 하나를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입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제 논리 연산자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했다. 근데 이렇게 얘 또는 얘라고. 그러면 또는이니까 논리 오하잖아요. 둘 중 뭘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 같은데, 논리 곱 논리 합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게 지금 비트 연산자가 아니고 논리 연산자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 밑에 설명이 더 있는데,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바보짓 하면서 이제 물어봤던 내용인데, 이 자바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얘한테 이제 물었어요. 챗GPT한테 비트 연산자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있대. 진짜?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가 아는 C 언어의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쉬프트도 있고. 근데 뭐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쉬프트가 이제 3개 달린 경우가 있던데, 그럼 부호 없는 오른쪽 쉬프트 뭐 이런 개념이 또 성립을 하더라고요. 부호가 없는 경우. 부호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이제 뭔 이슈가 있냐면, 이런 게 이제 패딩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딩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부호가 있으면 부호 비트를 따라서 패딩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앞에 1이다 그러면 음수면은 1 패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로 패딩이 일어나도록 하는 뭐 이런 언사인드 관련된 패딩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가 보다. 오케이?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비트 연산자가 그러면 이때라는 거잖아요. 일단 챗 GPT 말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책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 논리 연산자 아니야?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정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너 바로 잡아주겠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프 기호는 논리 연산자가 아닌 비트 연산자다라고 얘도 얘기를 하고, 제가 다른 데 찾아봐도 비트 연산자가 맞아요. 뭐 어쨌든 뭐 그 논리 연산자인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가 2개 나오고, 이게 시어나나 C++하고 똑같죠? 여기는 이제 불연식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잘못 물어봤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얘 파이프 하나만, 이건 비트 연산자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비트 우화 연산자라고 다시 또 나오는데, 왜 죄송하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제가 착각을 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책에서 이제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제가 중요했다고 판단해서 줄까지 쳤어요. 요거는 제가 아는 논리 연산자, 얘는 비트 연산자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싸잡아서 논리 연산자라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었고, 산출 결과가 같지만 연산 과정이 다르다? 이게 뭔 소리야? 봤더니 여기에서 보면은 뭐 피연산자가 false면 뒤에 걸 평가를 안 하고 바로 평가를 뭐 false라고 산출 결과를 낸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잘렸는데 쇼트 서킷이라고 그래요. 이 쇼트 서킷의 원리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동일하게 사실상 적용이 되는 규칙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AND식이면 만약 식 A가 있고 논리연산 AND가 있고 식 B가 있을 때, 이게 AND가 최종적으로 true가 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둘 다 true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A를 연산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false가 떨어졌다, 그럼 B는 연산을 해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최종 결과가 false로 떨어져 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성능 향상을 꾀하게 되는데, 이게 쇼트 서킷의 원리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오화식은 이제 반대죠. 앞에서 하나만 true면 이제 거기서 연산을 중지해 버리죠. 근데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저는 이걸 알고 있었는데 효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AND, 그러니까 비트 AND죠. 두 연산자 모두 평가한다. 그러니까 AND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AND면은 여기 식이 왔다 그러면 식의 연산 결과, 식을 연산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고, 그 값에 이제 이진 데이터를 보고 비트 데이터 수준에, 비트 단위 데이터 수준에서 이제 비트 AND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둘 다
연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요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비트 연산자라면 그랬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효율적이다라고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저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뭐 따라서 뭐 이거 뭐 비트 우화보다 논리 우화 연산자가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잘못된 표현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나 궁금해 가지고 해봤어요. 예, 코드를 좀 짜봤는데 이게 보니까 재밌는 게 요거를 비트 연산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A하고 B하고 인티저 선을 한 다음에 이제 32비트 인티저죠. 이와 같이 이제 제가 값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문자열로 그 헥사 스트링으로 찍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12, 그러니까 뒤에 이제 3344가 이제 그 비트 마스크가 된 거죠. 이제 0이랑 엔드 하면 무조건 0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걸 이제 비트 연산에서 마스크 연산이라고 하죠. 잘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printf가 있죠. 근데 %b면은 이제 자바에서 얘가 이제 불리언 형식이더라고요. 근데 0이라는 인티저에 대해서 불리언 출력을 했더니 요게 이제 그 true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false라는 불리언 형식에 대해서 찍으니까 그땐 false라고 나와요. 근데 0이라고 딱 인티저 값을 주니까 무조건 그냥 true라고 나오네요. 그 값이 뭐냐와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나왔고 요게 뭐 타입 프로모션 날 거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인티저에 대한 비트 연산이니까 뭐 결과 값의 이제 연산식의 형식은 인티저일 거고 뭐 그러면 그 밸류와 상관없이 그냥 다 true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이건 왜 이런지 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영상에 댓글로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왜 이런 거죠? 나 모르겠네 이거는. 아무튼 뭐 다른 책을 제가 뒤져보든지 자바 레퍼런스를 다시 뒤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 봅니다. 아무튼 예, 바보짓이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최대한 바보짓을 안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으나 네, 말 그대로 노력입니다. 노력까지만 가능하고요. 안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또 바보짓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 따끔하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오늘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